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실증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원격 진료 분야는 여전히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최근 3년 동안 200명 이상의 공무원 인사를 부적절하게 단행한 사실이 강원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전임 군수 임기 막판에 이뤄져 지역 내 부정청탁 논란이 들끓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처음으로 알텐시아에 대한 실사 가치 평가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매각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도내 7개 시군이 언론사에 돈을 주고 해당 언론사가 주최하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1개 상에 무려 4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지 100여일이 지나면서 실증 사업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원격 진료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전 크기의 센서로 측정된 심박수가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정상 수치를 넘어서자 경고 화면이 뜨고 위치 정보가 의료진과 구급대에 전달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데모용으로는 6명이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대략 최대 한 3,000명 정도까지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게끔 되어 있고, 내년에 원주 출렁다리와 치악산, 걷기 대회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이 진행됩니다. 병원에서만 할 수 있었던 X선 진단을 도서벽지나 군부대 등 응급 현장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실증 사업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구에서 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이나 이동선 X선 실증 사업은 10월 17일 정상적인 협약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대학은 디지털 헬스케어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 진료 분야는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회가 실증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제 사업을 진행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에서 발표한 거는 사실은 어떤 산업화 발전을 위해서 보건의료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데 출발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강원도, 중소기업 벤처부 등이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의사회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특구 사업은 기한별로 예산이 책정돼 진행되는 만큼 시작이 늦어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격 진료 실증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영월군이 최근 3년 동안 소속 공무원 200여 명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를 해오다 강원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부적절한 인사의 70%가 박선규 전임 군수의 임기 막판에 이뤄졌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영월군의 부적절한 인사가 강원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무려 소속 공무원 212명에 대해 부당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어기고 보직 필수 기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 182명의 보직을 바꾼 게 그 하나입니다. 해당 공무원이 그 보직에 맞는지 심의도 하지 않고 82명을 전보했는데 이 중 37명은 6개월도 못 채우고 다시 전보됐습니다. 근무평정 때 감점해야 하는 훈계나 경고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감점하지 않거나 감점 사유도 없이 점수를 깎아버리는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비 업무를 해야 할 청원경찰 5명은 체육관과 공원 등에서 행정 보조 업무를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수인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법을 어겨가면서 자격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을 잃으면 조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건 물론이고 인사권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조직이 존립할 수가 없는 거죠. 부적절 인사는 2017년과 2018년 상반기에 집중됐습니다. 박선규 당시 군수가 마지막 임기 후반부에 지역 유지들의 부탁을 마치 지역사회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인사에 반영한 게 문제의 발단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좀 들리긴 들었는데 네. 또 확실한 건 모르니까 뭐 얘기 못 하지. 정말 그 투명하게 네네. 절차에서 했지 뭐 누구 특정하게 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강원도는 영월군 인사 담당 직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영월군은 속히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언론사에 돈을 주고 해당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자치단체가 공개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7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양구군이 10개 상을 받는데 1억 8,700만 원을 지출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홍천군이 13개 상에 9천여만 원, 철원군은 12개 상에 5천여만 원, 원주시와 영월군이 각각 2개 상에 2천여만 원씩을 지출하는 등 7개 시군이 41개 상에 4억 235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경실련은 시장 군수들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정시 확대 발표 이후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대학 입시생의 무려 90%가 수시로 들어간 상황이어서 정시 확대에 따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2022년 정시 비중 확대가 처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1 학생들. 수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은 정시까지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있고 상시 활동도 있는데 내신 때문에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상황에 이것까지 챙기고 정시 비중까지 확대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좀 더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교사들도 정시 확대가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세부안이 나오지 않아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될지, 왜냐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니까 좀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 4년제 대학에 등록한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수시 합격자는 전체 90%에 이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내 대학을 비롯한 전국 4년제 대학 수시 모집 비율이 70% 후반대로 2021년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영향을 받는 건 서울 15개 주요 대학교인데 정시가 2% 늘어나더라도 수시 전형 중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는 학생부 위주 전형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고 논술과 실기 비중이 낮아집니다. 문제는 정시 비율이 40에서 50%까지 오를 경우입니다. 현실적으로 사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원 지역 학생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0%보다는 조금 더 상향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도내 학생들도 지금보다는 수능에 대한 준비들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또 한 번의 교육계 변화 시점은 자사고와 외고 폐지가 예상되고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 현재 고1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정시반, 수시반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을 모두 챙겨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달 중으로 정부가 정시 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교육 현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알펜시아 개장 뒤 처음으로 실사 가치 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한 회계법인이 진행 중인 알펜시아 실사 가치 평가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 안에 끝납니다. 개발공사는 실사 평가는 알펜시아 개장 뒤 처음이라며 매년 회계감사에 맞춰야 하는 장부가치 평가액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알펜시아의 장부가치는 1조 원 정도입니다. 도내 유치원들이 오늘부터 3일 동안 신입생 우선 모집에 들어갑니다. 우선 모집 대상자는 저소득층과 북한 이탈 주민, 보훈 가정 자녀와 기타 다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재학생 형제 자매 등으로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유치원 입학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통해서 원서를 접수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도내 365개 유치원의 모집 요강을 확인해서 3곳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원도 의사회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도의사회는 환자를 거치지 않고 병원이 보험회사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전송할 경우 환자 정보 유출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정보를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심평원 같은 공공기관이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자의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원주 소방서가 새 청사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반곡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비와 시비 등 모두 120억 원을 들여서 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된 새 청사는 건축, 소방시설, 민원 처리를 위한 공간이 확장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직원들을 위한 심신 안정실, 각 지역별 의용 소방대를 위한 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또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 어린이집을 내년에 착공하고 시민들이 화재 진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평창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모범 어르신과 노인복지 유공자 8명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부대 행사로 해피 700 실버 가요제가 열려 각 읍면 어르신들이 그동안 연습한 각종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이 에너지 절약 100만 가구 운동에 참여해 우수한 절감 효과를 거둔 가구를 시상했습니다.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은 이번 운동에 참여한 935세대의 전력 사용량을 지난 3월부터 모니터링한 결과 작년 대비 40% 정도의 전기 사용량을 절감한 5세대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은 참여 세대들이 한등 끄기, 전기 플러그 뽑기 등 절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작년보다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오는 11일까지 청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체험형 인턴 채용을 위한 원서를 접수합니다. 채용 규모는 모두 17명으로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인 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인원은 5개월 동안 원주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안전, 교육, 방송, 면허본부 등 부서별로 직무 경험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원주 환경운동연합이 쓰레기와 환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민 자원 순환 교육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5주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는 이번 교육은 원주의 쓰레기 배출 현황, 플라스틱 처리 문제, 생활 속 유해 화학 물질 등을 주제로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합니다. 강의 외에 직접 폐기물 종합 처리 단지를 방문하는 현장 견학도 오는 16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원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의 강의만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횡성군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 가정에게 마스크를 보급합니다. 횡성군은 장애인이 생산한 고농도 미세먼지 마스크 5만 6천여 매를 구입해 이달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기관을 통해 저소득층 3,135명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 상담을 실시해 동절기 지원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 가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프로농구 원주 DB가 어제 열린 KBL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성균관대 센터 이윤수와 3대3 농구 국가대표 김훈을 지명했습니다. 1라운드 6순위로 지명된 203cm의 이윤수는 대학리그에서 3년 연속 리바운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든든한 골 및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라운드 5순위로 지명된 193cm의 김훈은 3대3 리그에서 뛰어난 공격력을 인정받은 포워드입니다. 2019 시군 자원봉사활동 실적평가에서 원주시와 원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우수 시책 발굴과 자원봉사 참여 실적,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타 시군과의 연계, 협력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